공장의 굴뚝 같은 경우를 철거한다. 자, 공장은 놔두고 굴뚝만을 철거를 할 때에 이 부분이 해체 허가 대상인지 질문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컨테이너나 또는 두 컨테이너를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대상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구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물 해체공사 지류외신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12월에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련된 주요 질의답변 그 내용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체공사에 관련된 주요 질의외신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컨테이너를 반출할 때에 해체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건물주와 관리자가 해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그 대상과 법적 요건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5개 질문과 답변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독해서 해체공사에 관련된 주요 답변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장 굴뚝의 경우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인허가 대상인지 이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공장의 굴뚝 같은 경우를 철거한다. 자, 공장은 놔두고 굴뚝만을 철거를 할 때에 이 부분이 해체 허가 대상인지 질문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해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을 보시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 허가권자의 허가나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큰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굴뚝이 건축물이냐 아니면 건축물이 아니냐 이 내용이 주요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물 관리법의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건축물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 다음이 중요한 문구인데요. 이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건축물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장의 굴뚝이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에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서 문구가 뭐냐면 이에 딸린 시설물입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 건축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면은 해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예외조항이 나오는데요. 건축법 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법 3조 1항을 보면은 건축법에 적용 안 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문화유산, 철도 관련 시설, 고속도로 징수시설, 수문조작실, 컨테이너 간이창고 이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시설물을 규정하는 법을 따로 적용받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유산이라든가 철도 관련 징수 이런 내용들을 철거할 때는 건축물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체 관련된 부분도 적용을 안 받는다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답변이 계속 나오는데요. 건축물이 아니거나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아닌 경우 또는 맞는다고 하더라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건축물이 아니면 해체 신고 대상이 아니고, 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건축물에 딸린 부속시설이 아닌 경우나,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건축이나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체 신고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공장의 굴뚝이 시설물이 맞다고 하더라도 굴뚝만을 철거하는 것이 건축 행위도 아니고 대수선도 아니고 리모델링도 아니고 멸실이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체 허가 신고 대상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공장도 철거를 하고 굴뚝도 철거를 한다면은 당연히 해체 허가 대상에 들어가는데, 공장은 그대로 놔두고 굴뚝만 철거할 경우에 이 부분은 건축도 아니고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체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굴뚝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예외 조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면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에 해당하는 굴뚝 등 공작물에 한정해서 필요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범위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굴뚝만을 철거할 경우에는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공고사항이 나와 있죠. 공고사항.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면서 공작물에 한정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이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범위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외 조항만 보더라도 단순히 굴뚝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컨테이너 간이 창고 시설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장기 임대해서 컨테이너 하나를 임대하는 그런 사업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컨테이너나 또는 두 컨테이너를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대상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반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는 건축물관리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유지한 채 반출하게 되면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관리자를 판단하는 근거에 관련된 문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에서 관리자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관리자는 건물주죠. 건물주가 관리자가 되고, 건물주와 또 관리회사, 또 위탁회사와 계약한 그 회사도 관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만이 건축물 관리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만 해체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자란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로 규정되는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건물주나 관리회사가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외에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 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보고 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관리계약을 통해서 건축물을 관리 책임을 한다면 관리자로 본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건물주라든가 이 회사가 아니고 건물이 조금 복잡하게 진행될 수도 있겠죠. 뭐 경매가 진행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민법상이나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조금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해체 허가 또는 신고 신청을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등의 사항은 건축물 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권리관계, 이 부분은 건축물 관리법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건축물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 그러니까 민법이라든가 부동산 등기법이라든가 신탁법이라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 법원의 판결문 등에 관련된 이런 법률에 따라서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 부분은 재산권 처분이 건축물 해체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문제가 있다든지 관리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다툼이 있고 법원에서 판결문을 내렸을 때 그 판결에서 승소한 사람이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다면은 이 부분은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건축물 관리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법 외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라서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관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범위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법 2조 1항 7호에 따르면 주요 구조물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기 요소를 해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주요 구조부 해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여기 건축물관리법 30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보시면요. 해체 신고 대상에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해체 신고 대상, 그리고 해체 신고 대상이 아니면 해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허가 대상이 아니고 신고를 받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는 건축법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해체 신고 대상이다. 해체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게 되면은 해체 허가 대상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주요 구조부 해체가 아니면 신고 대상으로 가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체 신고와 해체 허가는 업무 진행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래서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대로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주요 구조부 6개를 그대로 놔두고 다른 부분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 신고 대상이다. 해체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게 된다면은 해체 허가 대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 6개 중에 하나라도 해체를 한다면은 그거는 해체 허가 대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건물주나 관리자가 해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해체 감리자 같은 경우는 해체 감리자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고 신고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해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체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건물주가 해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가 해체 감리자 명단에서 랜덤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누가 지정될지 모르죠. 그래서 제3자가 나와서 감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물관리법에서 보시면 해체 허가 대상이더라도 건물주나 관리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먼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31조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13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에 관련된 시행령 91조의 3,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법령의 해석상 6층 이상인 건축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해체 감리자 지정 요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6층 이상인 건축물 경우에 해체 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요청을 하는 거죠? 건물주가 허가권자, 그러니까 뭐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군수한테 해체 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6층 이상 건축물, 그리고 3층 이상이면서 필로티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허가권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그 조건이 뭐냐?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 작성한 건축사가 해체 감리자 명단에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만 건물주가 해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법 문구를 보시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13조에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쉽게 요약해서 말을 하게 되면
건축법 시행령 21조 6항이라든가 건축법 시행령 91조에 나와 있는 1호, 5호의 건축물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관련해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자를 우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건축물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앞서 살펴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13조에 건축물을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1조 6항 각 호의 건축물이 나와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21조 6항을 보면은 여기서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든가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이나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좀 특수한 건축물입니다. 특수한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감리자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91조의 1호와 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1호가 뭐냐? 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6층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5호,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건축물을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는 자, 즉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나 또 기술사 사무소에 등록한 건축구조 기술사 같은 경우가 해체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한 사람이 해체 감리자 명단에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건물주나 관리자가 이러한 건축물들을 철거를 할 때에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을 감리자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허가권자에게 요청을 하면은 이 허가권자는 그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업무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건물주가 해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 즉 첫 번째는 신고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건물주가 바로 지정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온 6층 이상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해체 감리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보시면은 6층 이상 건축물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6층 이상에 관련된 법적인 규정을 질문을 했고요. 국토부에서는 이 관련된 답변을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나와 있는 건축물의 높이에 관련된 규정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시면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따라서 층수를 산정을 하고 거기에 제외되는 내용이 있다면은 층수에서 빼겠다. 이런 부분인데, 건축법에 따른 6층 이상 건축물의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지하층은 층수 산입에서 제외를 합니다. 층수 산입에서 제외를 한다. 그리고 옥상 부분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이면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층 이상 건축물의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에 관련된 높이 규정을 따라야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말씀드리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그 층수를 산정한다. 이 내용도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질문은 6층 이상 건축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그 요건, 즉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리외신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5개 질문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해체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을 보시고 실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해체공사 지리외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